당신의 하루 3끼 식사가 싫은 조용한 살인자였다면 오늘 먹은 점심 한 끼로 당신의 혈관이 10년 늙어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인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달콤한 독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혈당 쇼크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심각성을 모른 채 지나치고 있죠. 혹시 식사 후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시나요? 또는 오후만 되면 달콤한 간식이 당기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당 불균형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탁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달콤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달달한 시리얼과 우유, 토스트와 잼, 점심시간에 자장면이나 김밥, 저녁에 피자나 햄버거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음식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혈당 쇼크와 혈당 스파이크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심장 정지 위험을 2배까지 높이고 췌장암 발병 위험을 7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위험도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가 아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밀가루 음식의 위험성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우리 몸에서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는 마치 혈관에 설탕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라면, 빵, 과자와 같은 음식들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면류는 고온에서 가공된 밀가루와 나트륨의 결합으로 더욱 해롭습니다. 시중의 빵류는 정제된 밀가루에 설탕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위험하며 과자와 쿠키는 여기에 트랜스 지방까지 포함되어 있어 3중으로 해롭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밀가루가 글루텐을 포함하고 있어 장벽을 손상시키고 이른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가면역 질환, 만성 피로, 그리고 각종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누수 증후군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설탕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권장량의 23배에 달하는 설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농도의 포도당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혈당은 전신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여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과당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합니다. 과당은 다른 당류와 달리 전적으로 간에서 대사되는데 이는 간에 극심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다한 과당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다시 제2형 당뇨병과 간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과당의 과다 섭취는 뇌의 포도당 대사를 방해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의 숨겨진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식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은 설탕과 해로운 방부제의 보고입니다. 특히 숨겨진 설탕의 존재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 한 병에는 설탕 4스푼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에는 인공감미료, 트랜스 지방, 고농도 나트륨, 각종 인공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하고 대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천천히 먹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이라도 천천히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 이상 씹고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을 자주 마시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구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되 특히 채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연구들은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식사의 절반은 채소로 구성하고 나머지를 단백질과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되 건강한 지방도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1216시간의 공복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저녁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주 23회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10분 이상의 명상,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즐거운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식사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적이 아닌 영양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혈당 쇼크와 혈당 스파이크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몇 년 후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